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모든 토지를 강제로 몰수한 공산정권의 북한과 달리 남한은 당시 여전히 땅이 있는 사람과 그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라는 토지를 매개로 한 갑을 관계의 신분사회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 국민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은 대가로 생산량의 50%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땅 주인은 매년 50%의 불로소득을 얻었고, 땅을 빌린 소작인들은 자식과 또 그 후손에 이어서까지 그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들 사이의 주종 관계는 분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 4월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1950년 3월 10일 법이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농지개혁법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는 지주를 없애고 소작인이 본인 땅을 소유하게끔 하는 법으로 9,0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지주들에 대해서는 3,000평의 땅을 제외하고 국가에 의무적으로 팔도록 하고 소작인에게는 이를 싼 가격에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그 농지에서 1년간 산출되는 금액의 약 1.5배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땅을 얻게 되어 농사를 짓게 된 많은 새로운 지주들의 탄생으로 그들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한국은 산업사회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면 가령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의 1.5배를 주고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싸게 준다고 해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로 20억 원의 집을 국가에서 30억 원을 사들여 집이 없는 이들에게 보다 싼 10억에 판매한다고 해도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니 말이죠. 실은 이것은 당시 농지개혁법을 시행하고서도 발생한 문제였었습니다. 법 시행을 1950년에 하였지만 실제로 사회가 그런대로 평등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신분차별이 없어졌듯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면 자신의 집을 갖기 도무지 어려운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지만 아무래도 현재 높은 집값들을 생각하면 지금으로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